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일찍 새로운 곳에 나와 있어요. 또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데 오늘은 어느 병원에 어떤 주제로 갈까요? 효윤 씨는 들뜨고 설레겠지만 네. 저는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몸에서 요즘 소리가 나요. 소리? 피디님 앉았다 일어나고 이럴 때 뚝뚝. 오, 예, 맞아요. 정확한 주제가 뭐 관절 이런 건가요? 아니면 연골인가요? 연골이에요. 무릎 연골. 우리가 이제 무릎 연골이 닿을 나이인가 너무 슬픈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뭐 아니면 뭐 관절 연골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저 대신에 좀 많이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피디님 체중도 빼야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거 아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아나운서가 PD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럼 일단 올라가서 원장님 만나보고 우리 증상부터 좀 자세히 진단을 받아볼까요? 올라가 볼게요. 네, 제가 무릎이 진짜 아팠을 때 보니까 걷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운동도 할 수가 없고 우울증까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일상생활이 참 힘들었는데 우리 시민분들의 무릎 건강은 어떨지 좀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주제가 오늘 무릎인데 무릎 아파서 병원 오신 거는 아닐까요? 예,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발목이 좀 아파가지고. 네. 발목 건강. 네네. 그럼 무릎은 지금 아예 괜찮으신 거고요. 나이가 드니까 조금 불편한 감이 혹시 없지 않아 그런 건 있어요. 없으세요? 비가 오려나 무릎이 좀 아프다, 욱신욱신하다. 아직은 그런 건 아직 없어요. 그런 거는 네, 없으시고. 네, 네. 그럼 혹시 지금 이제 무릎이 괜찮으시니까 무릎 건강을 위해서 뭐 따로 하시는 건 있으실까요? 운동이나? 그냥 운동은 꾸준히 뭐 하루에 뭐 30분 이상 걷기, 오. 뭐 그다음에 계단 오르는 것도 무리하지 않게 오. 한 1-20분 정도 매일 조금씩 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찐이다, 네. 찐이야. 건강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곧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무릎 관련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좀 굳어서 항상 운동을 하면서 푸른 경우가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제가 무릎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거를 좀 어느 궁금하게 증상이 됐을 때 네, 병원까지 네. 찾아가 봐야 되는 건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원장님 만나보고 자세히 얘기 나눠볼게요. 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목 얼른 나으세요. 네. 우리 피디님이랑 저처럼 이렇게 무릎에서 두두둑 소리가 나는 게 노화 때문인지 원장님 만나보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랑 저희 피디님이랑 이제 나이가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무릎에서 툭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관절염인가 아니면 연골의 문제인가 저희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증상인 거예요? 진료 보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는 추격증후군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우리 엄마 뱃속에 있으시는 퇴화돼서 없어져야 될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 무릎에 막이 있는데 그게 퇴화되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마찰되는 소리예요. 근데 소리가 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생기거나 뭔가 걸리는 증상이 생기거나 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연골 문제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조금 겁나는 게 무릎 연골은 한 번 달아놓으면 이거 끝이다라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는 얘기인가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조금 틀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연골은 어차피 지금 우리 몸에서 그 한 2-3mm 정도의 두께거든요. 근데 거의 혈관이 없어서 걔가 이제 타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모되는 과정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하지 않고 제때 그 확인을 안 해가지고 무리하게 쓰다 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예. 이럴 때는 무조건 반드시 병원에 와야 된다. 좀 위험 신호도 있을까요? 그럼요. 첫 번째는 우선은 무릎이 붓는다든지 무릎에 물이 치는 증상은 뭔가 무릎이 안 좋다는 신호거든요. 좋기도 하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확인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젊으신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오는 경우가 무릎이 안 펴진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경우는 내부의 구조물들이 찢어졌을 가능성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와 걸음걸이가 틀리다든지 아니면 절룩거리게 된다. 그런 경우도 뭔가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20, 30대 젊으신 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 젊으니까 괜찮은 네, 거야. 나는 괜찮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엑스레이만 찍고 괜찮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연골과 반월상 연골들에 대해 손상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오히려 젊은 경우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예방하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럼 보통
무릎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좀 약물 치료나 이런 뭐 보존적인 치료부터 하게 되는 거죠? 예, 우선 진료 볼 때 단계적으로 하는데요. 약물 치료나 아니면 주사 치료로 하고 2주 내에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진다면 단순 염증이나 과사용을 생각해도 되는데 그런 보존적 치료에도 낫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MRI나 뭐 등등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내부 구조물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상 소견이 보이거나 그렇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간단한 시술을 하든지 해도 됩니다. 뭐 세포나 연골 재생 같은 치료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네. 뭐예요? 요즘에 그게 이제 한 이슈가 돼서 좀 문의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게 다들 이제 오해가 줄기세포가 만능이다, 뭐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 내가 맞아요, 회춘할 맞아요.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오해들을 하시는데 오해인가요? 일부는 맞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밀 검사를 해서 가능한 상태를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문의가 오면 한번 정밀 검사를 해서 무릎 상태가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가 100% 만능은 아니다라고서 알고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관절이 정말 많이 상하면 인공관절 이야기도 하던데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이에요? 인공관절은 뭐 쉽게 설명하면요, 그 치아의 임플란트, 내 치아 대신에 이제 갈아 낀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릎에 이제 이빨로 치면은 임플란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냥 내 연골을 다 제거하고 이런 티타늄 합금에 이제 인공관절을 넣는 거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수술은 무섭다. 근데 하고 나서 뭐 절름발이가 될 수 있다. 아니면 회복이 오래 걸린다 하는데 보통 요즘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이게 비교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 임플란트보다 인공관절의 통증이 더 적다라는 논문도 나와 있고 요즘에는 뭐 한 2, 3일 지나서 피주머니만 빼면 이제 바로 보조기 차고 어느 정도 이제 걷기 운동도 바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이제 소문들만 듣고 이제 굳이 치료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제때가 되면 수술하시는 게 더 이득인 분들도 있습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이제 우울증 척도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다들 초기 우울증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데 겁나서 안 하고 있는데 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여행도 못 다니시고 운동도 못 하시니까 우울증이 오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요즘 베스트 장수 시대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료 보시면서 적정한 선택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라이프 플러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